저는 오늘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스피치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에게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기까지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건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 군정이 시민들에게 선호하는 체제를 조사한 결과 약 70%가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해방도 우리나라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된 것이었고, 또 사람들이 해방을 원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고 어떤 체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유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 말기부터 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꿈꾸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자유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에 미국 유학을 통해서 자유주의 체제와 국제 질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이승만은 약소국의 독립은 무력 투쟁이 아니라 강대국 간의 국제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과 유럽을 무대로 치열한 외교 독립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도 높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그 당시에 갓 등장했던 소련 공산주의의 전략을 일찍이 간파하고 해방된 한반도가 어떤 체제로 가게 되는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이미 북한의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킬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한반도 전체를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차선책으로 남한에 먼저 자유주의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후에 북한까지의 자유 통일을 이루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1948년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나 건국한 지 2년도 안 되어서 북한 공산주의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1953년 미국과 한미동맹을 쟁취해냈습니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나라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공동 방위 체계를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최초로 자유체제 국가를 수립한 건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승만은 독재자, 도망자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고, 사람들은 1948년 이승만의 건국이 아니라 1919년의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19년은 분명히 일제강점기였고 국가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임시정부만을 강조하면서 이승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외에 도망가 있다가 와서 대통령 자리만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3.1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것도, 또 그 후에 임시정부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도 다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일본에 의해서 높은 현상금이 걸렸고 수시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면서 해방 전부터 나라의 기초를 설계하고 든든히 세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소련과 공산주의 중국의 세력으로부터 남한만이라도 자유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산 정권을 수립한 북한은 70년 동안 독재자 3대가 온 나라를 지배하면서 모든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백성들은 굶주려 죽는 나라라고 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70년째 상속하는 북한 독재 정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상속에는 그렇게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돈을 주고 쌀을 주는 사람은 평화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승만은 독재자, 전쟁광이라고 매도하면서 우리가 이승만 덕분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음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조선 말부터 6.25 전쟁까지 그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와 같은 확고한 사상과 전략, 또한 정치력과 외교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다 갖춘 지도자는 오직 이승만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의 전략입니다. 이미 이승만이 채택한 체제의 위대함은 남한과 북한의 현재 모습으로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올바른 역사가 교육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관이 곧 정치관으로 이어지고 정치관은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알고 있는 자들로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주사파들은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치밀하게 교육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열매가 현재 편향된 교육과 정교주들의 교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에 맞서서 그들보다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늘의 전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나라의 무너진 역사관과 정치관을 다시 세우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올바른 역사관과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